온타리오주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가 오늘부터 가동됐습니다. 1941년과 이전에 태어난 8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웹사이트 접속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 1888-999-6488번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2,200여 명의 콜센터 직원이 예약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은 온주 예약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이 속한 대상, 즉 80세 이상을 지정하면 오입카드와 우편번호 입력칸이 나옵니다. 오입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오래된 구형카드를 소지한 경우, 오입카드가 없는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하고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음 단계에 대한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오입카드가 있으면 오입카드 번호와 생년월일, 우편번호를 입력한 뒤 예약을 진행하면 되는데 구형 오입카드를 가진 경우나 카드가 없는 경우엔 대표 콜센터 또는 지역 콜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오입카드는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적과 더럼, 할튼 등 일부 지역은 자체 웹사이트나 콜센터에서 예약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온주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노인은 약 8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 온주 웹사이트에선 60세에서 64세 사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에 대한 안내도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온주에서 주민 106만 3천여 명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누렸던 주택시장이 올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부동산협회는 지난 한 해 거래량이 55만여 채를 찍었는데 올해는 70만 채까지 급증하며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2022년엔 61만여 채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평균 거래 가격도 올해 66만 5천 달러, 내년엔 67만 9,341달러로 16.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의 주택시장은 지난해 12월 이후 2월까지 석 달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2월의 매매량도 전달 대비 6.6%, 1년 전과 비교해 39.2% 증가했고 덕분에 평균 거래 가격은 25% 상승한 67만 8,091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협회는 토론토와 밴쿠버는 물론 교외 지역에서도 집값 상승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주 카티지 지역의 집값은 1년 새 35% 치솟았고 해밀턴과 구엘프, 캠브리지와 브랜포드 등도 25에서 30% 올랐으며 몬트리올과 광역 밴쿠버 지역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협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택 수요가 꾸준히 급증하는 데다 최저금리가 유지되면서 또 오르기 전에 구매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최근엔 콘도 구매자도 다시 늘고 있다며 판매자 시장이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았습니다. 그런데도 올 들어 콘도와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신축이 두 자릿수로 줄었고 단독주택도 한 자릿수로 감소해 올해도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오늘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발표한 아카데미 최종 후보에서 미나린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 각본상과 음악상 후보에 당당히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윤여정은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고 한국계 미국인 배우 스티븐 연도 아시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인 영화 미나리는 8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가정의 정착기를 담은 작품으로 배우들의 호연과 섬세한 연출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댄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시작으로 수상 행진을 이어오고 있으며 아카데미 전초전이라 불리는 골든글러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다음 달 25일 LA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한 바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도 오늘부터 84세에서 80세 사이의 시니어에 대한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졌습니다. 오늘은 84세 이상, 내일 83세 이상,
모레 82세, 이렇게 오는 금요일까지 각 연령에 해당되는 시니어는 당일 정오부터 콜센터에 연락해 접종일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요일별로 연령을 구분해 진행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레이저 보건지역은 콜센터와 웹사이트를 통해, 나머지 지역은 콜센터를 통해서만 예약 가능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BC주에 거주하는 80세에서 84세 사이 시니어는 10만 5천여 명입니다. 어제까지 90세 이상 시니어 절반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BC주 정부는 향후 수주 안에 온라인 예약 사이트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C주에선 지금까지 38만 1,000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한편 BC주의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주 금요일 600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온타리오주의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며 전국 1일 환자도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혼주에선 지난 주말 사흘 동안 4,383명 늘고 입원 환자와 위중증 환자도 늘었습니다. 이처럼 온주의 신규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럭다운 지역이라도 종교 모임과 결혼식, 장례식은 실내 수용 인원의 15%까지, 실외는 50명까지로 완화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공원에서 놀던 소녀들을 쫓아오며 위협한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지난주 수요일 오후 5시 45분쯤 더퍼링과 블러스트리트에 있는 공원에서 소녀 3명 주변을 배회하다 뒤쫓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대에서 20대 초반의 마른 체형인 용의자는 키 177cm의 짧은 검은색 머리를 했으며 범행 당시 푸른색과 검은색이 섞인 자켓과 검은색 바지, 헤드폰에 농구공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날 남성에게 쫓긴 소녀들은 다행히 집으로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필즈업 보건당국은 여러 달 동안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아마존 센터를 폐쇄하고 전 직원에게 2주의 자가격리를 명령했습니다. 이 아마존 센터에선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감염된 610여 명 중 240명이 최근 수주 사이 무더기로 감염됐는데 이 가운데 변이 사례도 10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이에 그동안 역학조사를 벌인 보건당국은 아마존 전 직원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위험이 높다며 근로자들과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아마존 센터를 폐쇄하고 직원 5천여 명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측은 코로나 기간 동안 회사 내 방역 조치를 준수해왔고 최근 3주간 전수검사에서도 양성 비율은 1% 미만이었다며 당국에 의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식당과 술집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류의 배달 판매를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주류 배달 판매를 3차례 연장하며 허용해온 정부는 이번 연구와 조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요식업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요식업협회도 안도하며 환영을 전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식당과 술집 업계가 주류를 도매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연구한 바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또 납세자 80만 명의 계정을 봉쇄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웹사이트가 해킹당한 것이 아니라 이메일, 피싱 사기 등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한 해커들이 국세청에 접속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며 계정이 봉쇄된 납세자는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긴급 재정 지원이 시작된 이후 국세청을 노리는 해커들이 기승이라며 납세자들은 주기적으로 국세청 계정에 접속해 지원금 지급 은행 정보나 주소지가 바뀌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